자, 그러면은 2020년 제26기 소방간부 후보생 선발시험 물리학개론 해설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6번까지 왔는데 벌써 10문제가 남았어요. 갈 길이 멉니다. 천천히 풀어보죠. 자, 빛의 입자성을 보여주는 것. 자, 빛은 두 가지 속성을 갖죠. 그쵸? 첫 번째는 입자성이고요. 두 번째는 파동설입니다. 파동성입니다. 이 두 가지의 성질을 복수로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수많은 물리학자들의 노고와 노력이 있었어요. 뉴턴경 같은 경우, 아이작 뉴턴경 같은 경우에는요, 대략 400년 전 사람이죠. 그 인간 같은 경우, 그 뉴턴경 같은 경우에는 그 인간이라고 하면 안 되지. 선배님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빛이 입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같이 활동하던 로버트 훅의 법칙이라고 혹시 기억나시죠? 로버트 훅 같은 경우에는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 물리학자인 호이겐스, 그러니까 허이헌스는 역시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파동이라고 지배적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이게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가진다. 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입자성과 파동성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입자성을 보여주는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컴퓨터 산란이 있겠습니다. 빛은 파동인데 그 빛의 운동량과 입자의 운동량이 서로 교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 실험이고요. 두 번째는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가 있겠습니다. 광전 효과는 컴퓨터 산란과 다르게 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네, 파동성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죠? 파동성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말씀드린 영의 이중슬릿 실험, 영의 이중슬릿 실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파동은 실험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찾아서 암기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중슬릿 실험, 그 다음에 프리즘, 뉴턴의 프리즘 실험, 프리즘 위에 있는 거구나. 프리즘 실험, 이런 것들. 파동성 막상 하니까 뭐 떠오르는 실험이 안 나오네. 뭐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면은 저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자성을 보여주는 건 이 세 가지 찾아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영의 이중슬릿 실험. 이건 파동성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광전 요과랑 컴퓨터 산란은 입자성을 보여주는 실험이 맞습니다. 5번입니다. 자, 이거는 각기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영의 이중슬릿 실험은 방금 우리 위에서 한 문제 풀고 왔죠. 여기 11번에서 풀고 왔지. 이중슬릿 실험은 풀고 왔고, 광전 요과 실험도 역전압 계산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튀어나온 전자의 에너지 계산하는 문제 나오지. 그리고 아니면 이함수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요. 컴퓨터 산란 같은 경우에는 그 파동이랑 입자랑 충돌해서 파동이 튕겨나갈 때, 이 입자가 운동량 변화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죠. 이런 것들은 뭐 전형적인 문제니까 한번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은 고체 물리학입니다. 비교적 현대 물리학이고요. 자, 그림과 결정면 사이 간격이 d인 고체 산란된 광선의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산란된 광선이 보강하는 세타값이 30도일 때 d는 몇인가요? 라고 물어봤죠. 이 문제에서는 파동의 성질 고체 물리학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이 문제를 푸는 근본은 바로 빛의 간섭입니다. 그래서 또 이거를 푸는 방법은 브래그 법칙이라 그래가지고요. 브래그 법칙. 튀어나온 빛이 보강 간섭을 한다 했잖아요. 그럼 두 가지의 이 첫 번째 빛과 두 번째 빛의 위상 차이가 있으면 되니 안 되니? 위상 차이가 나면 안 되지. 근데 얘네들의 경로차는 지금 어떻게 돼? 경로차는 요만큼 차이 나고 또 요만큼 차이 나죠? 그쵸? 이 두 개만큼 차이가 나지? 이 길이를 d라고 했을 때 요만큼의 길이는 바로 d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브래그 법칙이라는 건 이 d 사인 세타가 두 개 나는 거지. 이 d 사인 세타가 뭘 야기한다? 바로 경로차를 유발한다. 이것에 의해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근데 이거는 첫 번째와 두 번째니까 n은 1이겠죠? 세타에 30도 넣어주시면 d값은 2 사인 30도의 람다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사인 30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0.5라고 알고 있고 람다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1옹스트롬으로 줬네. 1옹스트롬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0승이지? 그러면은 D는 250 해서 0.1 나노미터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이 문제는요, 17번은 고체물리학 전공한 제가 대학원 때 박사과정 동안 고체물리 이론 전공했다고 했죠. 고체물리 이론 전공한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별로 익숙하지 않으시겠죠. 할리데이 일반 물리학에 이 단원이 있었던지 없었는지 기억은 안 나요. 제가 할리데이를 마지막 단원까지는 문제를 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제가 이론 강의 한 것도 있으니까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브래그 법칙에 대한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8번입니다. 자, 전기 용량이요. 각각 1대 4인 두 축전기를 A, B를 직렬로 연결하고요. 전압이 V인 직류, 전류에 연결한 것을 나타낸 거래요. 저장된 에너지 밋은 몇 대 몇인가요? 자,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 어떻게 되나요? 2분의 1 QV 또는 2분의 1 CV 제곱 또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CQ 제곱 이렇게 들어가죠. 왜냐면 Q 이퀄 CV란 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근데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류량이 똑같겠죠? 그쵸? 전류량이 똑같죠? 전류량이 똑같다는 건 전류의 정의는 단위 시간당 흐른 전하량이기 때문에 전하량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된 에너지는 축전 용량에 반비례하겠죠? 그래서 축전 용량이 1대 4니까 에너지 B는 4대 1. 그래서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거랑 비슷한 베리에이션이 뭐가 있어? 바로 그 코일에 저장된 에너지지. 코일에 저장된 에너지는 2분의 1 LI 제곱, LI 제곱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LI 제곱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전라도 분들이 해야 좀 익숙한데. 자, 이렇게 외워주면 되고요. 또 이걸 단위 부피로 나눠주면은 부피당 저장된 에너지가 나오지. 이것도 이론강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은 확인하시고요. 아니면 일반 물리 책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9번입니다. 가라는 동일한 점전화 4개를 서로 다르게 배치한 것이래요. 각각의 원점 5에서 전기장의 크기를 옳게 비교한 것은, 자, 점전화가 다 똑같이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서로 상쇄되는 걸 생각해주면 되겠죠. 다 플러스 1로 가정한 다음에 중심부에 플러스 1짜리 시험 전화를 놨을 때 일단 가 같은 경우에는 0이겠죠. 가 같은 경우에는 얘는 가 같은 경우에는 전기장이 0이겠죠. 다 같은 경우에는 뭐 요렇게 힘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힘을 받겠죠. 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힘을 받을 건데 가장 힘이 큰 건 라겠죠. 왜냐면 우리는 F는 아래 제곱의 그 전기장이라는 건 아래 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반비례 비례. 근데 여기서는 전하량이 똑같으니까 거리만 고민해주면 되겠죠. 근데 얘는 루트 2배 커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답은 5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뭐 계산할 것도 없네요. 보기 보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까지 풀고 잠깐 쉬죠. 20번은 자기장 내에 들어간 대전된 입자입니다. 이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반지름과 질량비, 반지름과 질량이 어떻게 나타나니 표현되니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이 입자는 뭐니? 입자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장, 이 물리량을 변화시켰을 때 얘가 어떻게 움직일지 물어보는 겁니다. 자, 자기장 내에 입사된 입자가 받는 힘은 로렌츠 힘입니다. BQV, 비켜봐 라고 외우라고 했죠. 근데 얘는 정석적으로 쓰면요, 전하량 곱하기 V 크로스 B입니다. 근데 90도가 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사인 값이 없어지면 1이 되면서 비켜봐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얘가 바로 등속 원운동을 행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BQ는 뭐에 비례? M, R의 V에 비례하게 되고요. 그래서 수용적으로 반지름은 BQ분의 MV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게 다 통제되어 있을 때, 다 똑같을 때, 초기 속도도 똑같고 전하량도 똑같고 자기량이 똑같을 때 질량이 크면 반지름이 커져요. 그래서 질량수가 큰 238 우라늄과 235 우라늄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림은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간 자기장 영역이고요. Q로 운동하는 거래. 자, 옳은 것을. 자, 근데 지금 우리의 방향을 정해줘야지. 그치? 이제 보면은 이 입자는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힘을 받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오른손 법칙을 쓰면은 얘 진행 방향을 앞쪽으로 잡고 자기장이 아래로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그러면은 힘은 왼쪽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걸로 봐서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다. 왼쪽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 걸로 봐서는 마이너스 전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뭐 이거는 뭐 BQV 이렇게 푸셔 BQV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플레밍 법칙 아시는 분은 플레밍 법칙 쓰셔도 상관없어요. 뭐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플레밍 법칙을. 자, A는 마이너스 전을 띄고 있다. 예, 맞는 진수입니다. P에서 속력과 Q에서의 속력은 똑같다. 예, 등속 원운동이기 때문에 속력은 똑같습니다.
디귿 A. 자, 바로 물어보죠. 질량을 크게 하면 어떻게 돼? 원궤도의 반지름은 커지죠? 그래서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5문제 풀어봤습니다. 힘드네요. 자, 원래 공무원 시험은 여기서 끝나야겠지만 아직 5문제가 남았으니까 잠깐 쉬었다 와서 21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할게요.